어떤 남자를 만나 어떤 연애를 하건 항상 마지막에 남자가 막 붙잡게 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런 여자들은 뭐가 특별하냐? 솔직히 그닥 특별한 거 없거든요.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뻔뻔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냉정하다는 거죠. 쉽게 풀면 뻔뻔하게 노력하고 차갑게 끌어낸다는 겁니다. 뻔뻔함과 차가움, 얼핏 들으면 이게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합쳐지잖아요. 후회가 폭발합니다. 진짜야, 한번 써먹어봐. 알듯 말듯한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 사연 보냅니다. 저는 한 달 전 석구리님 영상에서 남자가 마음이 식었을 때 하는 행동을 모두 겪고 결국 이별 통보를 당했습니다. 그 남자가 보인 행동 때문에 저 역시 많이 지친 상태라 매달림 없이 담담하게 이별을 받아들이며 보내주었고, 보통 사연까지 보낼 정도로 머리가 복잡하고 아쉬운데 이별하는 과정에서 매달림도 없이 좀 담담하게 보냈다면 사연자님 자체가 좀 강한 캐릭터이신 것 같아요. 연애에 대한 일가견도 있어 보이고요, 자존심도 좀 있어 보이시고. 이별 후 일주일 만에 전 남친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그치, 이러면 연락 오지. 이별하는 순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보내주면 떠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도 할 만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붙잡지도 않는구나라는 생각, 뭔가 거기서 파생되는 영원히 끝이 아닐까라는 그런 공포감 때문에 이별할 때 태도만 깔끔하고 담담해도 연락 올 확률이 꽤 높죠. 그 후 한 달 동안 3번의 만남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걸 재회의 신호로 봐야 하는지 저를 그냥 보험으로 두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요약하자면 본인은 현재 본인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저를 만나면 분명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고 재미있는데 혼자 있는 시간에는 연락이 너무 귀찮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요. 자기는 너무 길지 않게 시간을 가지고 지금처럼 거리를 유지하다 다시 만났으면 좋겠는데 한편으로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 기다려달라고는 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무엇 하나 분명하지 않은 대화만 오고 가는 이 상황에 지쳐가는 제가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며 그건 또 싫다며 붙잡고, 대체 이 남자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참고로 애매하게 말하는 전남친에게 그런 애매한 마음에 기대감을 가지고 너를 기다릴 만큼 내가 가치 없는 여자가 아니라는 식의 대화는 오고 갔고, 역시 센게 맞아요. 그전에는 저를 보고 그냥 예뻐서 좋다던 사람이 마지막 만남에서는 외모도 외모인데 너가 참 올곧은 사람 같아서 좋다고 평가가 바뀌더라고요. 식었던 마음이 대화 몇 번에 다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걸까요? 식었던 마음이 대화 몇 번에 바뀝니다. 사진 몇 장에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늘 하는 이야기지만 사람 마음 자체는 되게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질문 중에 하나도 이 남자 왜 말하고 행동이 다르죠? 전 역으로 물어봅니다. 본인은 한 말을 다 지키고 사나요? 언제 어떤 포인트에서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는 게 사람 마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나만의 기준이 확고하면 연애가 어려워져요. 최대한 틀이 없고 말랑말랑하고 그냥 사람 마음 유동적이구나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인간관계든 연애든 좀 유연하게 잘 대처하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사연에서만 본다면은 남자분이 사연자님에게 가치를 느끼는 포인트는 외모와 올곧은 마음, 즉 매력과 태도라는 건데 이 두 가지만 강화하면 게임은 쉬워지겠죠. 그런데 그 전에 사연자님께서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보통 이런 갈팡질팡한 상황을 잡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나요? 카톡을 어떻게, 행동을 어떻게, 이런 솔루션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그걸 이 상황으로 따지면 뭐죠? 다시 만나볼까? 아니면 끝낼까? 지금 여기에 대한 깔끔한 결론이 없으니까 가뜩이나 쟤도 흔들거리는데 나도 흔들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얻기 위해서는 일단 감정을 싹 빼시고요. 조금 계산적으로 말해서 죄송한데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만나면 얻게 되는 이익이 뭔지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그 순간에는 그냥 쌉티가 돼야 돼요. 내가 얘를 만나면 뭐가 좋지? 얻게 되는 게 뭐지? 뭐 그 이득이 금전적인 이득이나 일적인 이득 그런 게 아니라 감정적인 이득이라도 확실한 무언가가 있나? 그걸 먼저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따져봤는데 그냥 똑같을 것 같다 이 정도 생각이라면 제외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질질 끌지 말고 그냥 끝내는 게 맞고, 다시 만나는 게 확실히 더 이득이겠다 라는 결론이 들면 이때부터 노력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재회가 안 되거나 연애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이것에 대한 설정을 제대로 안 끝내놓고 흐지부지 전남친하고 연락을 해요. 뭐 어떨 땐 아쉽고 어떨 땐 안 아쉽고, 내가 만나고 싶은 건지 정 때문에 이러는지. 이득을 안 따지니까 노력해야 될 때 제대로 노력을 못해요. 노력하다가 갑자기 또 방어기제 나오고, 노력하다가 갑자기 또 자존심이 나오고, 자존심을 부려할 때는 갑자기 또 저자세를 해버려. 나조차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데 상황이 바뀔 리가 있나요? 애매하게 연락하고 애매하게 노력하고 그냥 시간만 길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죄송해요, 제가 어휘력이 딸려서 그 두 사람의 감정 아다리가 딱 맞아야 돼요. 난 딱히 노력 안 하고 하다 말다 하고 있는데 때마치 이쪽도 이제 감정이 막 살아나는 거지. 이거 그냥 운빨로 걸린 겁니다. 해서 일단 결판을 지을 거면 노력을 할지 그냥 버릴지 이거 먼저 빨리 선택해주세요. 이득만 따지면 돼. 근데 난 다시 만나는 게 이득이다라는 판단이 들었다면 이때부터 1번 자의식부터 해체해야 돼요. 할 땐 그냥 화끈하게 노력하는 게 나아. 연락도 내가 하고 약속도 먼저 잡고 시간도 내가 맞추는 거예요. 내가 저 새끼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래, 저 새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보자. 그래야 후회 없다. 마인드를 이렇게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타이밍이 보여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근데 그렇게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약속 잡고 하면 그거 너무 저자세 아닌가요? 저 너무 나 혼자 전전긍긍하는 느낌이 들면 이건 누가 봐도 저자세고 상대 입장에서도 재미없어질 수 있어요. 해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 있는 게 두 번째, 진심 꺼내기예요. 내가 다시 만나고 싶어서 노력하는 걸 자존심 상하니까 그냥 티 안 나게 혼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진심을 대놓고 입 밖으로 꺼내주는 거예요. 솔직히 난 이대로 끝내면 후회할 것 같아서 내가 더 노력해볼게. 정 부담스러우면 말해.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나도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싶어. 내가 널 위해서 노력하고
노력하고 널 위해서 맞춰주고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냥 말로써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이걸 꺼내지 않고 혼자 속으로 삭히고 서운해하면 이건 저자세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뻔뻔하게 입 밖으로 꺼내잖아요. 그 순간 이 저자세가 자신감으로 보여요. 본인이 원하는 걸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여자처럼 느껴지고요. 경우에 따라서 연애 경험이 좀 있는 남자들은 되게 똑똑하게 생각합니다. 얘는 할 땐 괜히 방어기제 같은 거 안 두르는구나. 그 자체로 되게 자존감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내가 좀 자존심 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 자존심도 다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쓸 때 써야 돼. 근데 내가 노력하고 선언하고 이 타이밍에서는 아직 쓸 때가 아니에요. 잘 묵혀놨다가 뒤에 쓰는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넘어가서 딱 이 타이밍에 귀신같이 모든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는데, 그래 내가 붙잡아 보겠다 마음 먹었어. 나 너 만나고 싶다 진심을 꺼냈어. 그럼 여기서 바보같이 그래 내가 원하는 거 솔직하게 얘기한 김에 그냥 이런 것도 물어보자 해서 남자한테 그럼 너 언제쯤 돌아올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때쯤은 돌아올 거야? 이 기한을 상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전략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볼까요? 자, 지금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은 내가 더 크다 인정한 상황이죠. 그래서 노력하는데 이 노력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기한에 대한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역시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쉬운 거 인정했고 노력도 내가 하는데 왜 기한에 대한 주도권까지 상대한테 넘겨주나요? 이건 뺏기면 안 돼요.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기간에 대한 주도권까지 넘겨줘 버리면 그때부터 완연한 저자세가 될 수도 있기에 기간에 대한 걸 선수쳐서 내가 정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세 번째, 기간 설정. 그리고 이때 이 기간은 언제까지 잡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기간은 좀 현실적으로 말해서 그 남자 가치에 따라 달라요. 와 다시는 없을 사람이야, 무조건 다시 만나는 게 이득이다, 그럼 좀 길게 잡아도 됩니다. 뭐 길면 6개월에서 1년, 짧으면 한 달. 좀 더 똑부러지게 뭔가 하고 싶은 분들은 횟수를 제한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기간 설정도 입 밖으로 꺼내줘야 돼요. 너가 부담스럽지 않으면 내가 올해까진 더 노력해볼게. 나 딱 3번만 더 찾아올게. 너만 괜찮다면 내가 한 달까진 더 붙잡아 볼게. 그리고 내가 제안한 기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듣는데 벌써 막 쫀심 상하는 분들이 있죠. 잘 참았어요. 이제 그 쫀심을 터트려 봅시다. 네 번째, 기간이 끝나면 냉정해지세요. 내가 할 만큼 했고 내가 제시한 기간이랑 횟수도 끝났어. 여기까지 갔을 때도 자존감이 좀 낮은 남자들은 딱 결론을 짓는 게 아니라 이걸 막 질문 형태로 돌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 너 이제 나한테 이런 거 안 할 거야? 이렇게 안 할 거지? 아직 결론 나온 상황 아니고 기간 안에 있으니까 그냥 이모가 조카 대하는 뉘앙스로 그럼 이렇게 몇 번만 쓰다듬으면 넘어올 놈들은 훅 넘어옵니다. 이미 마음은 만나고 싶은데 조금 더 확신을 받고 싶었던 거니까요. 근데 아쉽게도 그게 아니라 딱 끝내겠다 라는 결론이 나왔다면 이땐 정말 냉담해져야 돼요. 절대 상처받거나 삐진 느낌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무언가를 해보는 데까지 해봤어. 그럼 오히려 편안해져요. 덤덤해집니다. 괜히 화를 내거나 따질 필요도 없어지죠. 하여 여기까지 왔을 때는 손절 멘트 몇 개만 날려줘도 충분히 임팩트는 박혀요. 손절 멘트를 추천해 드린다면 덤덤하고 영혼 없는 말투로 그래 이제 나도 미련 없다, 고마웠어, 이제 나도 편하게 보내줄 수 있겠다, 자존심 상해서 나 너한테 연락 안 할 거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는 데까지 해본 사람의 여유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멘트는 보통 진짜 안 돌아올 사람들이 하는 멘트라서 생각 없던 사람도 갑자기 뜨끔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 주의사항이, 혹시라도 남자가 가스라이팅 기질이 있는 남자라서 이런 상황에서 괜히 또 애매하게 내 옆에 두려고 감성주댕이 펼칠 때가 있거든요. 아 근데 나는 네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때 나의 마음이 이랬고, 여기 말리면 안 돼요. 여기 희망 갖지 마. 어차피 나온 대답은 노예요. 여태 자존심 많이 상해 왔잖아, 분노 게이지 쌓여 있잖아. 이때 와다당 터트리면 돼요. 정말 좋은 예시가, 여러분 솔로지옥 3 보셨어요? 거기 혜선님이 딱 마음 컷할 때 이 멘트가 너무 좋더라고요. 난 더 이상 노력할 생각이 없어. 정말 하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 남자가 내 마음의 커트라인까지 다가온 거죠. 아예 다른 사람처럼 냉정해집니다. 끝내는 타이밍에 남자가 감성주댕이 펼치면 그때는 저런 식으로 냉정하게 끊어줘야 돼요. 아니 나는 지금 그런 말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아니 그런 설명은 내가 안 들어도 될 것 같고, 나도 이제 노력할 생각 없어, 난 이제 미련이 없어. 혹시 내가 그럼에도 다시 매달릴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타이밍에서 이렇게 끊어주는 게 훨씬 나아요. 나도 돌아설 땐 그냥 끝이다라는 걸 보여줘야죠. 뭐 남자든 여자든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많은 포인트들 중에 그 중에 하나가 헌신이거든요. 근데 그거 알아요? 이 헌신에 냉정함이 붙어버리잖아요. 그대로 죄책감이 돼요. 얼마 못 가 그런 죄책감이 후회를 만드는 거고요. 나한테 헌신했던 사람이야, 근데 결국은 저렇게 냉정해졌어, 다른 사람이 됐어. 누가 그렇게 만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제서야 그 빈자리 공허함이 다이렉트로 몰려옵니다. 그렇다고 여기다 막 네가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뭐 이런 유치한 말 하지 마시고요. 진짜 딱 그 솔로지옥 3의 혜선님 눈빛, 억양은 센데 눈은 이래요? 이러고 말을 해. 진짜 그 어떤 노력도 안 할 것 같은 표정. 하물며 정말 사귀었던 사람이 그런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그런 똑부러진 태도가 이별 이후에 나의 프레임을 높일 때가 많아요. 나도 후회가 안 되고요. 끝낼 때 끝내더라도 마지막 주도권은 가져오는 거예요. 이러면 그냥 앞뒤 생각 없이 막 헌신하고 매달리는 것보다, 애매하게 밀당하는 것보다, 그냥 무작정 끊어내는 것보다 확률적으로 한 10배 이상은 더 돌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자가 돌아온다면 마지막 5번째, 역전. 뭐 이땐 이제 본인이 아쉬우니까 연락을 해온 거겠지만 나는 이미 앞에서 헌신과 냉정함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남는 자녀 감정이 없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전 남친한테 다시 연락이 왔을 때 날이 서 있으면 안 돼요. 연애 경험이 좀 있는 남자들은 내가 오랜만에 연락했는데 나한테 화내거나 날이 서 있으면 그 역시 감정이라는 거 눈치채거든요. 해서 이때 반응은 친절해야 돼요. 근데 그 친절이 어디까지 친절이냐면 딱 정해드릴게요. 그냥 저냥 애매하게 친했던 남사친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럼 이땐 얘한테 나를 세울 리가 없죠. 야 너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나 그때 뭐 네가 올린 거 그거 봤어, SNS에서. 요 정도 반응이죠. 상대가 아쉬워서 연락을 했는데 여자의 반응이 애매합니다. 이건 부정일까 긍정일까? 뭐 답장이 썩
나쁜 것 같진 않은데 그렇다고 뭔가 꼭 좋아 보이지도 않고 생각이 많아지는 건 이제 그쪽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가면 내가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예 끝난 그 시기 안에 생각도 많이 정리가 됐을 거라.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아마 상대가 다시 매달리고 붙잡아도 내가 제외를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뭐 복수할 건 복수해도 되고. 그러니 일단은 내가 원하는 목표부터 정확하게 설정하시고요. 설정이 됐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세요. 어떤 선택을 하건 이득 잘 따져서 결국 아무런 후회도 없는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놓든 다시 잡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 정도인 것 같네요.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프지 말고 삽시다. 석구리였습니다.